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그 실업급여를 센터나 요양원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해주려고 그럴까?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이 만료됐거나 그러면 소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이제 권고사직을 받았어도 역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이제 고용센터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자진퇴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이렇게 신고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흔히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장기 요양기관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센터에서는 요양원에서는 권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에서 받는 각종 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이게 중단이 돼버려요. 지금 이제 장기요양기관들이 아마 이걸 받고 있는 곳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전면 중단돼 버립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지원금들이 중단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단이 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기관의 사정 또는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가 있겠죠. 종사자가 잘못을 해서 권고사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지원금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권고사직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본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들어오느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이제 각종 이런 이제 지원금, 장려금 이런 것들을 왜 끊어버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지원금과 장려금을 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고용을 창출하거나 계속 유지시켜라. 이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를 해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권고사직을 시켰어요. 그러면 고용 창출도 아니고 지속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센터나 요양원 측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권고사직이 아니고 정말 진짜로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가 퇴사하기 전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제 권고사직으로 좀 해주라.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생각해보니 뭐 실업급여가 센터나 요양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가잖아요. 나랏돈이지 않습니까? 나랏돈. 손해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럽시다. 그런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단 이제 애써 주셨으니까 뭐 그 정도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 권고사직으로 그렇게 이제 서류를 이제 꾸며가지고 그분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요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무거운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주 심각하죠. 과거에 제가 이제 벌금 이야기할 때 뭐 3천만 원이 채고 있는데 보십시오. 5천만 원. 엄청 세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도 그렇고 그 해당 종사자도 이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그런 분들은 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고스란히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3배, 4배, 5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죠. 절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신 분들은 센터나 요양원에 가서 공고사직으로 해주라고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센터나 요양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괜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이긴 해요. 그러나 그 사유가 개인 사정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느냐. 그런 바로 그 센터나 요양원의 귀책 사유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안 지켰을 때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은 제 채널에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지극히 종사자의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시면 절대적으로 공고사직을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은 센터나 요양원에서는 바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줄여서 이직확인서라고 합니다. 종사자가 언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서류죠. 이것은 이제 어디다 제출하느냐? 바로 이제 고용센터. 요즘은 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그렇게 이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 이직확인서 보시면요. 쓸 게 많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직 코드, 이직 사유.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이 양식이 조금 길어요. 좀 길어서 좀 귀찮을 것 같긴 합니다. 센터나 요양원에서. 아무튼 이제 그 이직 코드, 이직 사유를 개인 사정 이렇게 이제 써버리면 못 받는 거죠. 그런데 뭐 공고사지, 해고 이렇게 쓰면 뭐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직 확인서에 뭐라고 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고사직으로 해주기로 해놓고서 진짜로 그렇게 했을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왠지 좀 찜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실제로 공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서 자진퇴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퇴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자기들이 해고를 시켜놓고서 해고라고 안 쓰고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글 남겨놨어요. 센터에서 또는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2주가 넘도록 14일에 넘도록 제출을 안 했다더라. 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은 이제 답변을 못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대신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2020년 8월 28일부터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어땠냐면 직원이 퇴사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만 제출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종사자가 또는 근로자가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딱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사자가 센터나 요양원에 퇴사하는 날, 또 뭐 그 이후에 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퇴사하는 날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퇴사하는 날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딱 제출하고 퇴사해버리면 그 센터나 요양원은 빼도 박도 못하고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다 제출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뭡니다. 과태료. 10만 원의 과태료. 2차 위반은 20만 원 계속 붙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 요 양식은 그러면 어디 있고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컴퓨터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한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인터넷 네이버 이렇게 치시면 돼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이렇게 떠요. 이걸 딱 클릭해요. 그러면 쫙 엄청난 내용이 쫙 뜹니다. 다 볼 필요 없고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양식이 쭉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별지제 75 3서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서.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걸 클릭하시면 안 되고 한자 한글 HWP 요걸 클릭하셔야 돼요. 요걸 클릭해서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다운. 예, 양식을 다운 받으면 이제 이 양식이 나와요. 이 양식 한 장짜리.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해요. 쓸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요것을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수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볼펜으로 하셔도 돼요. 작성을 한 다음에 미리 해놨다가 퇴사하는 날 딱 제출을 하시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센터나 요양원에서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빨리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공고사직을 해주기로 해놓고서 이직 확인서에다가 자진퇴사로 적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진짜 센터나 요양원에서 자진퇴사로 적었는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퇴사한 직원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이거 작성해서 제출하면 또 확인도 할 수가 있어요. 확인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잘못했으면,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 사유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이것만 딱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자신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다. 만약에 받는데 확인했는데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면 센터나 요양원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서류가 바로 이겁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 이 역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역시나 컴퓨터를 잘 못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좀 여건이 좀 맞지 않다. 그러면 그냥 고용센터를 가세요. 고용센터 가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좀 작성할 수 있게끔 좀 양식을 주라. 그리고 좀 쓰는 방법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쓴 다음에 고용센터에다가 접수하시면 돼요. 접수하시면은 거기서 처리를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컴퓨터에 좀 자신 있고 자유롭다 그러시면 네이버에다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이렇게 딱 검색하면 이게 떠요. 그럼 이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신청하기 딱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인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조금 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굳이 고용센터를 직접 안 가더라도. 예,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 청구를 했어요. 근데 뭡니까? 산타나 요양원 측에서 약속한 대로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산타나 요양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 이거 분명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예, 조사를 하는데 뭘 조사하겠습니까? 진짜로 이제 이 사람이 퇴사한 이유가 개인적 사유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공고사직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종사자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 뭐냐?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좀 증거를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공고사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날 사직서를 쓰라고 하길래 그냥 써버린 거예요. 사직서를. 사직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서 쓴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사직서 쓸 때 그 퇴사 사유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공고사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거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 보니까 그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셨구만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사하시기 전에 좀 미리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직서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가급적 쓰지 마세요. 이거 나왔잖아요. 사직서는요 원래 양식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안 써도 돼요. 산타나 요양원에서 자꾸 사직서 써라 자꾸 안 써도 된다니까요. 안 써도 그냥 구두상으로 퇴사한 걸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내막을 알고 계시면 그래 좋아 사직서 쓰겠습니다. 근데 퇴사 사유다가 퇴사 사유 해갖고 여러분들 쓰세요. 그냥 공고사직 떡하니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 그 사직서를 복사해 두는 게 제일 좋겠죠. 복사해 두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여의치 않으면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 착각 찍어놓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됐다. 그러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녹음할 준비를 해놓고서 녹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공고사직이라는 것을 확실시 해둬야 됩니다. 공고사직이라는 말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문자로 이제 대화를 하셔도 되죠. 카톡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자로.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공고사직을 해주는 것으로 산타나 요양원에서 약속했다 라는 내용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공고사직으로 퇴사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종사자들이 그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취약해요. 왜 취약하냐면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증거 자료가.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종사자분들은 그 증거 자료 이것을 확보하는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너무 대놓고는 하지 마세요. 솔직히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뭐 녹음을 수시로 한다든지 그러면 보기 안 좋고 또 최근에 또 뭐 녹음과 관련된 이제 또 규정이 또 바뀐다. 법이 통과되니 많이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녹음보다는 이제 문자 메시지 쪽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면
사직서 쓸 때 그냥 정확하게 이런 공고사직 이런 것들 표기를 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그 산타나 요양원에서 그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왜 그러는지 이유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